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릎학교 수학을 담당한 배정숙 교수입니다. 저 잘 아세요? 네. 요즘 아이들 학교 잘 다니고 있나요? 네. 학교 적응은 잘하고요? 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짝이 누군지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친구들하고 참 사이좋게 지나야 되겠다. 아마 그런 관심도 없나 봐요. 혹시 엄마들 두 글자, 아이들이 싫어하는 두 글자. 공부? 왕따란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즘 왕따로 아이들이 고민하나 봐요. 왕따 당해본 엄마 계세요? 다행이다. 요즘엔 한번 왕따를 당했잖아요. 그럼 전학을 가더라도 또 누가 연락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는 씨름 선수가 있잖아요. 힘세고 약한 선수가 씨름하면은 우리는 강한 편을 응원하는 편이었을까요? 약한 편을 응원했을까요? 저도 약한 편을 많이 응원했어요. 그런데 어느 사이에 약한 아이들은 무시하고 깔보고 하는 그 왕따. 근데 문제는 이유가 있어서 왕따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왕따 시킨다는 거예요.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줘야 돼요. 우리 아들이 회장에 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충고한지 아세요? 회장 왜 할 거냐 물어봤어요. 회장하려면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거나 또 잘하는 아이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아마 회장을 하면은 뭔가 도움이 될 거야. 회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아이가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들 모든 아이들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오늘 강의 시작할 거예요. 오늘 강의 내용이 뭘까요? 모르죠? 네. 오늘 정수, 유리수 공부할 거예요. 근데 정수, 유리수 공부하기 전에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자연수, 분수, 소수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발전해서 왔는가, 이걸 알면은 정수, 유리수가 어떻게 생기고 발전했는가 저절로 알게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자연수, 분수, 소수를 먼저 생각해 볼 거예요. 아시죠? 네. 혹시 엄마들 자연수가 뭔지 아시나요? 자연수. 네, 자연수는 1, 2, 3, 4입니다. 1, 2, 3, 4. 그러면 1, 2, 3, 4, 5, 6, 7, 8은 아닙니까? 그러죠. 이 자연수는 1, 2, 3, 4, 5, 6, 7, 8, 만, 억, 조, 끝없이 가죠. 혹시 자연수는 언제 생겼을까요? 혹시 누가 아시는 분 있어요? 모르죠? 네. 오래전부터 생겼어요. 제가 자연수가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자연수는 아마 원시 시대부터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닭이 24마리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표시했을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24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죠? 아마 이런 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마 그 당시는 닭이 24마리가 있다면은 닭 한 마리에 선 하나씩. 그래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나도 모르겠다. 하여튼 24개를 그은 거요.
근데 지금 엄마들은 제가 24개 그었으니까 금방 알지만은 금방 알 수 있겠어요?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쉽고 간편하고 편리하고 빨리 할까 막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아라비아 숫자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라비아 숫자 아세요? 들어보셨죠? 그러면 아라비아 숫자는 어느 나라에서 맨 처음에 발견하고 만들었을까요? 혹시 아신 분 있어요? 예. 네, 아라비아 숫자는 아라비아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아라비아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다른 엄마들도 그렇게 동의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쳐 줄까 말까? 네, 오늘 집에 가서 아이한테 꼭 가르쳐 주세요. 원래는 인도에서 만든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아라비아 상인들하고 하면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배운 거예요. 근데 아라비아 상인들은 저쪽에 서유럽 사람들에게 또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서유럽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라비아 사람들이 전해주니까 아라비아 숫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라비아 숫자입니까? 인도 숫자입니까? 인도 숫자죠. 그래서 저는 인도 아라비아 숫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걸 생각했어요. 왜 인도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인도 숫자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을까? 나는 인도의 국력이 아직 크지 못했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인도가 대단히 큰 나라죠? 그래서 제가 인도 교수라고 할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인도로 유학을 오는 거예요. 그 유학생이 아라비아 숫자 그러면은 내가 인도 교수로서 가만히 있겠어요? 혼내주겠어요? 혼내주죠. 그러면 그 학생이 가서 인도 숫자다. 인도 숫자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의 교수지만은 우리 국력이 신장된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 그런 거죠. 아셨죠? 네. 근데 수학 시간에 문제만 풀 거예요? 국력 신장도 생각할 거예요? 국력 신장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커다랗게 두 가지 체제가 있어요. 하나는 기본수라는 게 있어요. 기본수라고 0, 1, 2에서 시작해서 9까지 0, 1, 2, 3, 4, 5, 6, 7, 8, 9 10개인 거예요. 그리고 체제는 뭐냐? 어려운 말인데 십진법 체제라고 그래요. 십진법 체계. 10개가 되면은 한 묶음이 되는 거. 10개가 되면은 몇 묶음? 한 묶음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0이라는 것은 1과 0이 조합되어서 새로운 숫자인 거예요. 24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4. 열이 두 묶음, 낱개가 4개. 아마 초등학교 때 이런 걸 보았을지 모르겠네요. 자, 제가 이게 이제 10개가 한 묶음이 되는 열을 나타내는 것 2개. 그리고 1을 나타내는 낱개가 4개. 이게 24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는 십진법 체계인데 반드시 0에서 1, 2, 3, 4, 5, 6, 7, 8, 9 되면은 10개 됨과 동시에 한 묶음이 되면서 15자로 꽁충 가는 거예요. 만일에 375라는 어떤 뜻일까요? 100이 세 묶음, 10이 7묶음. 근데 오늘 엄마들 예습해 오셨나요? 대답을 잘하는데?
10이 7묶음. 375 그러면은 낱개가 5묶음. 우리 아빠들 운전하죠? 운전하면은 계기판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0, 1, 2 이렇게 하다가 9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0이 옴과 동시에 15 자리에 1이 오는 거예요. 쭉에 20. 그 다음에 이제 99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9 다음에 0이 오고 또 여기 9 다음에 0이 오고 100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시 10개가 되면은 새로운 묶음, 또 10개가 되면 새로운 묶음, 또 10개가 되면 새로운 묶음. 이게 십진법 체계이면서 아라비아 숫자 체계다 그런 얘기죠. 중학교에 가면은 이진법이 나와요. 이진법은 몇 개씩 묶어? 2개씩 묶는다 그런 얘기죠. 아셨죠? 네. 자, 그러면은 아라비아 숫자가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했는지 한번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VCR을 한번 볼 거예요. 아시죠? 제가 강의 잘했나요? 박수 한번 쳐보세요.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흔히 쓰이는 숫자. 그 숫자의 쓰임새는 너무 다양하여 숫자가 들어간 것을 다 꼽자면 손가락이 모자랄 지경이다. 이렇게 현재 쓰이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는 워낙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나 효용성을 잊기 쉬운데 현재와 같이 간편하게 이용되기 위해서 숫자는 얼마나 많은 발전을 거듭했을까? 그 숫자의 발전 과정을 알아보자. 고대 이집트 때에는 수를 세기 위해 어떤 것들이 활용되었을까? 이와 같이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형상화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천은 연꽃 모양을, 10만은 올챙이 모양을 본뜬 것인데 이것은 그 당시 연꽃이나 올챙이가 아주 흔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100만은 아주 놀라운 사람의 형상으로 100만이라는 숫자는 웬만한 사람은 놀랄 정도의 수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 시대 때 456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100을 4번, 10을 5번, 1을 6번 적는 수고를 감수해야 했다. 이집트 숫자에서 조금 더 발전한 것이 로마 숫자이다.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는 로마 숫자는 한 모양이 한 숫자를 대표하는 점에서 이집트 숫자와 동일하지만 5, 50, 500에 해당하는 숫자를 별도로도 5번 이상 반복하는 수고를 덜었고 간단한 글자로 대표성을 가지게 했다는 점에서 발전된 숫자라 할 수 있다. 로마 숫자로 456을 표현해보자. 이집트 숫자에 비해 훨씬 간편해졌지만 현재 아라비아 숫자에 비해 여전히 불편한 점이 많다. 이와 같은 숫자의 표기는 점진적으로 진화하다가 인도 사람들에 의해 오늘날의 아라비아 숫자가 탄생하게 되었다. 좀 더 쉽게, 좀 더 간편하게,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수학. 이런 필요에 의해 수학은 진화되어 왔고 살아있는 학문으로 지금도 발전하고 있다. 수학은 필요에 의해서 꼭 발명이 돼요. 아마 그 과정들이 아마 처음에는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 그런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수학은 사실은 규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규칙들을 잘만 알면은 잘 풀어지죠. 자, 그러면은 자연수를 이용해서 분수라는 걸 또 만들었거든요. 분수는 어떤 아이디어로 만들었을까요? 옛날 원시인들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4명이 사냥을 나갔어요. 토끼 한 마리뿐이 못 잡았어. 한 사람이 어떻게 나눠 가지면 될까요? 넷으로 나눠서 하나씩. 만일에 4명이 나가서 토끼 3마리 잡았어요. 한 사람이 어떻게씩 나눠 가지면 될까요? 4분의 3. 그러면 될 것 같죠? 하여튼. 제가 그래서 분수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가 이제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빵도 생각할 수도 있고, 피자도 생각할 수도 있고, 넷이 나눠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 3개를 취합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4분의 3 그래요. 4개로 똑같이 나누어서 3개를 취했다 그래요.
그래서 분수는 분모 분자가 있는데 분모 분자가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자연수를 가지고 분모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건 분모에는 자연수, 분자에도 자연수. 그러니까 분수는 자연수를 이용해서 분수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5분의 1도 마찬가지. 그런데 소수는 뭘까요? 소수. 분수를 십진기수법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서 10분의 1 있죠. 10분의 1을 0.1이라고 약속한 거죠. 100분의 1은 0.01. 가령 100분의 24는 0.24 그래요. 그래서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는 분모가 10이거나 100이거나 또는 1000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3분의 1은 소수로 다 나타낼까요? 이거 못 나타내요. 왜? 10이나 100이나 1000으로 안 되니까. 이거 해보면은 0.333 끝없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5분의 1은 어떨까요? 분자 분모에다가 2를 곱하면은 10분의 2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0.2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3분의 1은 분자 분모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도 분모가 10이거나 100이거나 1000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중학교에 보면은 뭐 순환소수다 그런 말을 하기는 해요. 어쨌든 초등학교에서는 자연수, 분수, 소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정수라는 건 뭐냐라는 얘기죠. 정수. 정수는 자연수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둘 셀 때는 자연수면 좋게요. 1명, 2명, 3명, 4명. 그런데 제가 동쪽으로 1걸음, 2걸음 가고 또 만일에 서쪽으로 1걸음, 2걸음 갔다 갈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동쪽으로 1걸음 간 것을 무엇으로 표시할 거예요? 1, 2걸음 간 것을 2 그랬다면은 서쪽으로 1걸음 간 것, 서쪽으로 2걸음 간 것 어떻게 표시할 거예요? 네? 자연수 가지고 될까요? 안 되죠. 엄마께서 장사를 하시면서 10,000원, 20,000원 벌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0,000원, 20,000원 손해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표시할 거예요? 자연수 가지고 안 돼요. 오늘처럼 온도가 영상 2도, 3도, 4도. 근데 어떤 때 너무 추워서 영하 1도, 2도.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대칭이 되면서 벌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정수라는 걸 도입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쪽 그래도 좋고 오른쪽 그래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동쪽 1m 갔다 이 표시를 플러스 1. 예를 들어서 동쪽 2m 갔다 이것을 플러스 2 그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디인가 기준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죠. 그 기준을 0으로 하고 그 기준에서 서쪽으로 1m를 마이너스 1, 또 서쪽으로 2m를 마이너스 2 그래요. 여기는 더하기라는 기호하고 양수 플러스라는 기호하고는 똑같이 표현은 하지만은 내용은 다릅니다. 아시죠? 이건 마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똑같이 배라고 쓰는데 의미는 타는데, 먹는데, 또는 뭐 사람 배,
이렇게 있듯이. 아시죠? 네. 그래서 정수는 자연수를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플러스라는 기호, 마이너스라는 기호를 붙여준 거죠. 그 다음에 그래도 정수는 쉬운데 유리수는 참 어려워요. 유리수 얘기 들어보셨어요? 유리수 그러면은 어떤 감정적으로 느끼는 상황이 와요? 아마 잘 안 올 거예요. 제가 먼저 책에 있는 방법대로 설명하고 유리수를 더 쉽게 하는 방법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쓰면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자연수 기억나시죠? 네. 자연수는 1, 2, 3, 4 이런 것들. 우리는 자연수를 통해서 분수를 생각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4, 3. 근데 분모가 자연수이었고 또 분자도 자연수였어요. 네. 우리는 조금 전에 자연수를 이용해서 정수를 생각했어요. 정수는 0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런데 유리수는 이 정수를 이용해서 유리수가 나와요. 유리수는 그래서 마치 분수처럼 분자 분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분자 분모가 정수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모는 플러스 4, 또 분자는 플러스 3. 이런 것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분모는 플러스 4, 분모는 마이너스 3. 똑같이 분모는 마이너스 4, 플러스 3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학은 할 수 있으면 쉽고 간편하고 편리하고 빨리 하기 위하여 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플러스일 경우는 그냥 플러스 4분의 3. 마이너스일 경우는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 4분의 3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왜 플러스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는 플러스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사실 이래서 수학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금방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유리수라는 것은 실제 의미는 비를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분수에서 3대 4 그러면은 4분의 3 그래요. 초등학교 5학년에서 배워요. 그런 것처럼 플러스 3대 플러스 4는 플러스 4분의 플러스 3 그래요. 기준이 뒤에 있는 빈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4를 기준으로 하면은 플러스 3은 그래서 플러스 4분의 3이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대 마이너스 4는 뭐냐? 마이너스 4가 기준이라면은 마이너스 3은 어떨까? 이것은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인데 이것은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하면은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4의 4분의 3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유리수라는 것은 비가 있다 그래서 유비수 하는 게 훨씬 좋은 말이에요. 우리들이 맨 처음에 유비수라고 약속했으면은 엄마들이 학교 다닐 때 고생 덜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유리수란 말 막 쓰는 거예요. 무리수는 뭐냐? 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무비수 그러면 훨씬 좋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음수일 때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3은 뭘까요?
분모가,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분모가 플러스 4니까, 그리고 분자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대 플러스 4예요. 기준은 플러스 4라 보면은 마이너스 3은 뭐냐?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그런 얘기죠. 그대로 쓰면은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3인 거예요. 똑같은 의미로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를 비교할 거예요. 마이너스 4가 기준이라면 플러스 3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B가 같다. 그런 얘기죠. 이걸 원래대로 쓰면은 마이너스 4분의 플러스 3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4분의 3 속에는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의미인 거죠. 마이너스 4분의 3 속에는 마이너스 3과 플러스 4를 비교한 값도 되고, 아니면은 플러스 3을 마이너스 3과 비교한 값도 된다. 그런 얘기죠. 오늘 집에 가셔서 유비수 아냐? 그러면 모른다. 그럴 거예요. 유리수 아냐? 그러면은 유리수가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수, 유리수 꼭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형제 자매인 사칙 계산을 설명할 거예요. 사칙 계산 뭔지 아세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근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지 못했을 텐데. 제가 형제 자매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형제 자매인 사칙 계산, 특히 정수의 사칙 계산, 유리수의 사칙 계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쉽게 설명할게요. 기대하세요. 아셨죠? 네. 오늘 제가 강의 잘했나요? 네. 잘했으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다음 시간에 꼭 또 만나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